여러분, 우리는 매일 버려지는 쓰레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낡은 옷 한 벌, 깨어진 유리병, 구겨진 종이 한 장.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쓰레기가 아니라 다시 태어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서울 한복판, 화려한 넌사인 속에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쓰레기를 줍는 여자라 비웃었지만 그녀는 믿었습니다. 버려진 것들 속에 숨겨진 가능성을, 그리고 그것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한 여자의 꿈과 진실을 지키려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울림을 남길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제 진실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서울 한복판, 화려한 넌사인이 반짝이는 번화가가 속에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오가는 그곳에 한 구석에 위치한 작은 가게가 있다. 이름은 리뉴메이드. 겉보기에는 그저 작고 소박한 가게일 뿐이지만 그 안은 마치 다른 세상이다. 재활용된 목재로 만들어진 선반들, 오래된 유리병을 활용한 조명들, 그리고 한쪽 벽에 걸린 우리가 버리는 모든 것엔 다시 살아날 기회가 있습니다. 라는 문구. 그 모든 것이 이곳을 특별하게 만든다. 가게의 주인 이수아는 젊고 열정적인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옷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애정은 단지 아름다움을 쫓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옷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고 그녀의 어머니는 늘 헌 옷을 수선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수아는 어머니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나는 낡은 옷을 보며 자랐고 그 기억은 그녀의 인생 철학이 되었다. 수아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서울 곳곳을 돌며 헌 옷과 버려진 천조각들을 수집했다. 그녀의 가게는 그런 물건들로 가득 찼고 그녀는 그것들을 에코백, 파우치, 재킷 등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녀의 작품은 독특하고 개성 넘쳤지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저런 건 왜 사? 저 가게 쓰레기를 주워다가 파는 거 아니야? 수아는 가끔 골목에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다. 쓰레기 줍는 누나. 아이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수아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꿋꿋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구를 살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다. 그런 수아를 늘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희경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낡은 장갑을 끼고 재활용 쓰레기장을 뒤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청소부로 여겼지만 그녀는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곤 했다.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플라스틱 병이나 비닐봉지의 제품명을 꼼꼼히 기록하는 모습은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과는 달랐다. 어느 날 수아가 다가가 물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춥잖아요. 좀 쉬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답했다. 아가, 지구를 살리는 일이 쉬울 것 같니?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갔다. 김희경 할머니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에게 환경 문제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수아는 그녀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다. 할머니는 특히 수아의 진심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다. 네가 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야.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언젠가 세상이 내 진심을 알아줄 거다. 그런데 수아의 작은 세계에 폭풍이 몰아쳤다. 패스트 패션으로 유명한 대기업 모도가 친환경 패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녀의 동네에 대형 매장을 열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모도는 거대한 마케팅 예산을 사용해 자신들을 친환경 기업으로 포장했다. 화려한 광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M5도를 찬양하기 시작했다. 리뉴메이드? 그런데 갈 필요 없지. M5도가 진짜 친환경이야. 재활용 옷이 위생적일까? M5도처럼 믿을 만한 곳에서 사야지. 수아의 가게는 점점 외면받기 시작했다. M5도는 더 나아가 수아의 공급망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녀가 거래하던 헌옷 업체들은
모도와의 독점 계약 때문에 더 이상 수아와 일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게는 손님이 끊기고 재료를 구할 길이 막히며 벼랑 끝에 몰렸다. 절망 속에서 수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작업실에 홀로 앉아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내가 틀린 걸까?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이 너무 터무니없었던 걸까? 그때 김희경 할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수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라, 아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다. 그리고 할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녀가 바로 국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자 글로벌 친환경 기업 그린라이프의 회장이라는 것이었다. 수아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겼는지 설명했다. 난 직접 보고 느껴야 했어. 기업들이 얼마나 지구를 파괴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그날 밤 할머니는 자신이 모도를 수개월간 조사하며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수아가 상상도 못할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다. 모도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독성 폐수, 유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모도의 친환경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문서들.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고 진정한 친환경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야. 수아는 처음엔 두려웠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믿어주는 할머니와 자신의 꿈을 배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끝까지 싸우겠어. 나 자신과 내 꿈을 위해서. 모도의 거대한 친환경 캠페인은 마치 폭풍처럼 서울 거리를 휩쓸었다. 대형 광고판과 TV 광고에서는 지구를 위한 패션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델들이 재활용 소재로 만든 듯한 옷을 입고 런웨이를 걷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방영되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한 이미지에 매료되었고 모도의 매장은 날마다 손님들로 북적였다. 반면 수아의 리뉴메이드는 점점 더 외면받고 있었다. 그녀의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한때 그녀를 찾아주던 고객들도 모도 제품이 더 믿음직하다며 등을 돌렸다. 한밤중 가게에 불을 끄고 홀로 앉아있던 수아는 커피잔을 손에 든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걸까?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모도의 대표 기획이사 강태준이 수아의 가게를 방문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수아 씨, 당신의 아이디어는 정말 매력적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리뉴메이드를 모도에 합병시키고 당신은 우리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게 되는 거죠. 수아는 그의 말에 의아하면서도 당혹스러웠다. 그의 제안은 마치 한쪽 손으로 칭찬을 하면서 다른 쪽 손으로 그녀를 깔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죄송하지만 제 철학은 모도와 맞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강태준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거절이라니 아쉽군요. 하지만 당신이 다시 생각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리뉴메이드가 공급받던 재활용 청아 헌 옷들이 갑자기 품절되었고 거래처에서는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왔다. 더구나 SNS에서는 리뉴메이드의 제품이 위생적이지 않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수아의 가게를 점점 멀리했고 그녀의 매출은 바닥을 쳤다. 수아는 한밤중에도 가게에 홀로 남아 재고 정리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대기업과 싸울 방법은 없는 거겠지.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김희경 할머니가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수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라, 아가. 지금 네가 겪는 고통은 오히려 네 진심을 증명하는 시간이야. 할머니는 손에 든 두꺼운 수첩을 열어보였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할머니가 조사한 모도의 모든 불법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다. 수첩에는 모도의 중국 공장에서 배출된
독성 폐수 사진, 근로자들의 착취 환경을 담은 영상, 심지어 모도의 친환경 캠페인이 단지 마케팅 전략임을 보여주는 내부 문서들까지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조사했다. 이제 네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야. 수아는 놀랐다. 할머니, 이걸 다 어떻게? 김희경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란다. 사실 나는 국제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이자 그린라이프의 회장이야. 네가 처음 이 골목에서 쓰레기를 줍는 걸 봤을 때부터 난 네가 진정으로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 수아는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희경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할 거야. 네가 만든 진짜 친환경 작품과 함께. 김희경 할머니와 수아는 함께 행동을 준비했다. 할머니는 국제 언론과 환경단체에 연락하며 모도의 비리를 공개할 계획을 세웠다. 동시에 수아는 밤낮으로 작업실에 머물며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난 가방과 재킷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그녀의 열정과 철학 그 자체였다. 그러나 모도는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다. 강태준은 수아를 더 깊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수아를 디자인 도용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에서는 엠모도가 리뉴메이드의 불법 활동을 막았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수아는 다시 한번 절망 속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혼자가 아니었다. 김희경 할머니뿐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한 환경운동가들과 작은 언론사들이 그녀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모도가 준비한 대규모 친환경 패션쇼 날이 다가왔다. 호텔의 화려한 대강당은 업계 거물들과 유명인들로 가득 찼다. 강태준은 무대 위에서 자신만만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패션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대강당의 조명이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그리고 무대 뒤 스크린에 김희경 할머니가 준비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에모도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독성 폐수, 유독가스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친환경 캠페인이 단지 마케팅 전략임을 보여주는 문서들이 공개되었다. 관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강태준은 당황한 얼굴로 연설을 멈췄다. 그때 김희경 할머니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이제 진실을 보실 시간입니다. 서울의 고급 호텔 대강당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에모도는 대대적으로 준비한 친환경 패션쇼를 통해 자신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혁신적 기업임을 세상에 선포하려 했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화려한 의상과 보석을 착용한 채 샴페인 잔을 들고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패션 업계의 유명 인사들과 환경단체의 대표들까지 자리를 채우며 모도는 그날 밤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다. 무대 중앙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모도의 기획이사 강태준이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라섰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패션의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모도는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며 재활용 소재로 만든 100% 친환경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환호와 함께 이제 지구를 위한 패션의 새로운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모델들이 캐스워크를 걸어 나왔다. 화려한 조명 아래 친환경이라 선전된 옷들이 찬란히 빛났다. 관객들은 감탄의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그 순간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캐스워크 끝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허름한 검은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낡은 수첩을 든 김희경 할머니였다. 그녀가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며 소리쳤다. 경비, 저 사람을 끌어내세요. 하지만 김희경은 단호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관객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저는 김희경입니다. 그린라이프의 회장이자
국제환경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도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모도의 화려한 광고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폐수, 유독성 물질로 오염된 강,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독성 화학 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관객들은 입을 틀어막고 술렁였다. 몇몇은 분노를 표출했고 몇몇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김희경은 수첩을 열어 손으로 쓴 메모를 읽기 시작했다. 모도는 매년 수천 톤의 독성 폐수를 강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폐질환, 발병률은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제가 직접 조사한 것입니다. 그녀는 한 장의 문서를 들어 올렸다. 그것은 모도의 내부 문서로 친환경 캠페인이 단지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한 전략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여기에 보세요. 이들은 단지 한 매장을 친환경으로 꾸미고 나머지 사업장은 기존의 방식대로 환경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환경입니까? 강태준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이건 다 조작된 겁니다. 이 여자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관객석에서 또 다른 인물이 일어섰다. 그것은 모도의 실체를 몇 년 전부터 파헤치던 젊은 기자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제가 이 자료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도의 공장 내부를 조사하며 찍은 사진과 영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작업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들이었다. 강태준은 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이건 경쟁사의 음모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믿는 이는 없었다. 관객들은 일제히 강태준에게 야유를 보냈다. 그때 대강당의 문이 열리며 환경부 조사관들이 들어섰다. 강태준 이사님, 당신을 환경법 위반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태준이 경찰에게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은 곧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다. 모도의 주가는 폭락했고 대형 백화점들은 LM 오도와의 계약을 끊겠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모도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했고 패스트 패션의 실체를 고발하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다. 패션쇼가 끝난 후 김희경 할머니는 수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리뉴메이드를 너만의 방식으로 더 큰 세상에 알려야 해. 몇 달 후 모도의 대형 매장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그린 메이커스. 그것은 수아와 환경 디자이너들이 함께 만든 새로운 공간이었다. 1층에는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전시되고 2층은 젊은 디자이너들이 작업할 수 있는 스튜디오로 3층은 환경 교육을 위한 강의실로 꾸며졌다. 수아는 이제 단순히 디자이너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리더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며 지구를 위한 패션이라는 꿈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늘 김혜경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쓰레기장에서 수첩을 들고 기록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세대를 위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모도의 몰락은 단순히 한 기업의 파산 그 이상이었다. 모도가 패스트 패션 업계에서 차지하던 자리는 이제 공허해졌고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뉴스에서는 연일 모도의 범죄 행위를 폭로하며 그동안 감춰졌던 패스트 패션의 어두운 이면을 조명했다. 강태준은 환경법 위반과 문서 위조, 그리고 노동자 착취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몰락은 단순한 기업인의 추락이 아니라 자본의 탐욕이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오르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여자의 꿈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버려진 옷에서 시작된 이수아의 여정은 단순한 패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한 사람의 열망이 어떻게 지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뒤에는 늘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며 손을 내밀어준 김희경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 대장에서 세상을 바꾸는 진실을 찾아냈고 그 진실은 결국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모도의 몰락은 단순한 한 기업의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싸고 빠른 소비 대신 우리가 남길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 새 생명을 얻은 물건들이 말해줍니다. 진정한 가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심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우리의 역할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구를 위한 우리의 선택은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 안에 우리의 지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손으로 무엇을 할지 선택해 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